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 돌파 A플렉 591화 어제 뭐 봤어? 70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작하겠습니까? 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저희 연말 결산 아마 다음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설문 오늘이 마지막 마감일이에요. 꼭 해주세요. 뭐가 있어야지 저희가 말을 그래, 탑니다. 재밌는 뭐 자기 얘기 소개되면 좋잖아. 그러니까 너무 건방졌나? 정과장 만세 뭐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되고. 정말 새끼, 스키, 자, 아무튼 빤스, 런. 자, 어제 먹었어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리디에서 이쯤이면 시작할 것 같은데 마크다운이라고 항상 하는 연말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A플랫의 세트도 여러 참여했으니까 그 이참에 한번 그런 것들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달아둘 테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제가 본 거 그럼 먼저 말해볼게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편을 봤는데 이거 근데 요번에 우리 같이 오키나와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갔는데 모니터에서 영화를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겠다. 근데 러닝 타임이 148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한 1시간 보고 올 때 거의 나머지를 다 봤는데 이제 그래서 여행 끝에 그 생각을 했죠. 원래 여행 돌아올 때는 항상 서운하잖아요. 아, 여행이 끝났구나. 근데 이거 볼 생각이 약간 기뻤어. 나머지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활주로에서 2시간 묶여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보고도 남았어요. 네. 우리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올라오는데 보국은 그냥 폭설이 내렸다고 해서 그 난리 나는 날 왔잖아요. 그래서 네. 퓨리오산 다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이 얘기 듣고 보려고 했는데 148분이면은 이거 뒤에는 못 보는 거 아니야 했는데 봤었어야 돼. 활주로에서 2시간 못 있지 않았으면 영화 2편도 볼 수 있었는데. 아이고, 제 앞에 있는 분은 가실 때 외계인 뭐 2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또 같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봤더니 외계인 남은 거 보고 기생충 보고 또 다른 거 또 보시더라고. 어떤 꼬맹인가 그 얘기하던데 영화를 계속 보다가 나 언제까지 이거 계속 봐야 돼? 막 이러던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러닝타임이 긴데 지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의 도로 전편에 했던 거는 태양의 서커스였잖아요. 그 액션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날라다녀요. 실제로 태양의 서커스 팀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라다녀요. 어떤 식이냐면 오토바이 위에 막 낙하산이 줄 매달아가지고 걔네들이 막 붕 떠서 막 창 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전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과학이 더 발달한 느낌이지? 그게 맞나? 오래될수록 더 쇠퇴하나? 아무튼 그래서 막 선풍기 매달고 위로 올라가서 싸우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액션씬도 화려하고 이제 이거 내용은 결국은 퓨리오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살던 곳은 풍요의 땅이야. 막 과일 열리고 이런 데야.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누군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바깥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다 잡혔어, 퓨리오사가. 그래서 엄마가 얘를 구출하려고 하다가 결국 뭐 죽고 돌아가시고 뭐 그렇겠지. 이제 다시 또 자기 고향을 돌아가기 위한 여정인데 못 돌아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왼팔은 어떻게 하면 다치게 되었을까?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 의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원리는 나오나요? 아니 그냥 바로 그냥 무슨 뚜닥뚜닥 하더니 빡기던데?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냥 뚜닥뚜닥 하더니 진짜 했었어요. 아니야 테일러 조이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샤를레스 테론이 되게 완숙한 퓨리오사였다면 안냐 테일러 조이는 이제 분노로 막 성장하는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되게 잘 그려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재밌었고 이게 끝이 이제 그 분노의 도로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보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편에 비해서 재미가 뒤지지 않는다. 예, 근데 물론 전편이 훨씬 더 재밌었던 거는 같아요. 왜냐면 그 매드맥스를 그 전에 한참 관계자가 막 원래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이게 나와서 너무 좋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션이랑 보는 그걸 이미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약간 그거에는 못 미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재밌었다. 옛날 게 더 재밌어.
옛날에는 매드맥스 1, 2, 3가 훨씬. 아 그래요? 나 3도 좋아해. 사람들이 별로 안 쳐주는 거긴 하지만 막 썬더볼 그것도 재밌단 말이지.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분노의 도로 뭐 좋은 작품이었지만 네. 또 이 할아버지가 잘 안 찍는다고 이거 너무 힘들다고 해놓고 이제 찍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다른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이제 파생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같아. 맞아요. 퓨리오사로 나 이렇게 만들었어. 니들도 해봐. 아니 그것도 이 세계관만 있으면 사실 그 세계가 주인공이지 뭐. 네, 그래서 임모탈 젊을 때 조금 젊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얘기 안 했는데 데메노스인가 이름 정확하게 뭐 아무튼 나오는데 그게 크림스 햄스였어요. 근데 근육쟁이. 네, 근데 코를 이렇게 분장을 너무 심하게 하고 나서 처음에 그래서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악역으로 나와요. 그건 다 알고 있었어. 네. 포스터에 나오잖아. 누가 근데- 봐도 악역처럼 나오더만. 왜냐면 생긴 게 너무 다르게 나와서 나는 이거 왜 안 보고 있지? 사실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긴 한데 그런 게 있는 거야. 이게 노인네 같긴 하지만 옛날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라떼는 말이야 이게 이건데. 멜 깁슨 나오고 그때. 그래요? 재밌지. 어쨌든 이 작품은 그 사막화된 미래 세계가 거의 주인공이고 네. 이런 강렬한 캐릭터가 가미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거고 또 네. 이제 그 현대적인 어떤 영화 기술이 또 더해지면서 맞아요.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비주얼을 또 뽐낼 수 있게 된 거고 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보고 제가 말했듯이 다른 감독이 자기만의 또 세계로 다른 만들 수도 있을 인물로 것 같아요. 만들어냈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잠깐 지금 다른 얘기 해보자면 싫어.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데드풀 앤 울버린을 또 봤거든요. 어이씨. 거기에 퓨리오사 패러디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드맥스 세계관으로 거기서 괜히 그래요. 나중에 또 보면 좋겠네. 그래서 이걸 보고 보니까 또 알아듣는 게 있으니까 또 빵 터지는 게 있어서 그냥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비행기에서 영화 보는 게 이러면 기분이구나. 저도 그래서 트위스터스를 거기서 봤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도 그래 전반부는 갈 때 보고 후반부는 올 때 보고. 짜증나 죽겠네 벌써. 아니 왜냐면은 사실 비행 시간 2시간이니까 볼래는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아시아나는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밥에 집중하려고 잠깐. 전 그래서 올 때 밥 먹으면서 그냥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미나리의 그 정의삭 감독이 만든 재난 영화입니다. 토네이도를 다루고 있고 이게 뭐 원작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옛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아니야? 맞아요. 몬스터? 그걸 이은 거라고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다른 얘기. 이제 거기에 있는 거는 그냥 이름만 빌린 것 같고. 그 얘기는 근데 토네이도를 추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한쪽 그룹은 연구자고 한쪽 그룹은 뭐 토네이도 카우보이라고 해가지고 막 토네이도 안에서 막 폭죽 쏘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런 애들. 그 실제 있어가지고 문제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룹이. 근데 어쨌든 얘기는 뭐냐. 이 주인공이 옛날에 어릴 적에 대학교 때 이제 지원금을 타려고 토네이도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친구들까지 다 날려먹은 거야. 토네이도에. 그래가지고 혼자만 죽었다고? 혼자만 살아남았어. 혼자랑 다른 애랑 같이. 그렇게 센가? 여기 이 위력을 난리 엄청 나죠. 표현을 되게 잘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바람이 막 부는데 달리다 갑자기 사라졌어. 그럼 간 거야, 글로. 그리고 와서 이제 뭐 여기 난간 붙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자기 위에 덮고 있는 사람도 쑥 사라지고 난간까지 다 뜯어지는 거 아니야? 난간은 살아있는데 사람은 그냥 다 쓸려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혼자 빼고 다 날라갔어 그냥. 죽은 거지 뭐 그러면. 근데 어떻게 살았어 혼자? 운이 좋은 주인공이잖아. 그렇지. 얘랑 혼자 살아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사실은 재도전한다. 되게 뻔한 스토리긴 한데 토네이도를 엄청 잘 묘사했더라고요. 막 그 무서운 모습을 묘사해가지고 그 건물이 종이짝처럼 막 찢겨나가고 사람들 날아가고 막 차 타고 도망치는 사람 차째로 막 흘러 들어가고 막 그래서 결국은 무섭다. 그런 스펙타클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영화죠. 그렇죠. 그 정의사하게 꼭 만들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거야. 근데 그런 그러게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 주인공이 여자인데 이제 막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토네이도 연구를 하면서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토네이도로 이제 피해를 입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뭐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런 걸 다시 이제 대의 명분 뭐라고 그런 걸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깨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미나리로 떴으니까 할리우드 가야죠. 그런가? 그런 거였지 뭐. 여기 그리고 주연 남자 배우가 그 사람이더라고. 넷플릭스 그 히트맨에 가짜 살인 청부업자 하던 그 남자가 여기 나오더라고. 글렌 파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 사람이 나오네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유튜브하고 그룹 그쪽의 리더. 그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토네이도를 박살낸다 그런 내용이죠. 여름 영화의 제격이고 여기 중간에 한국어 대사가 한 번 나와도 되게 신기했어. 토네이도 막 지나가니까 대박 미쳤다 이게 한국말로 딱 나오더라고. 근데 그 발음 잘해요? 발음 잘해요? 한국말이 진짜 한국말. 그런데 뭐 요즘에는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 오키나와 가서 마음대로 씨발도 못 하고 다녔잖아요. 쪽팔려가지고 씨. 왜 전 했잖아요. 아, 내 신발에 뭐 묻었어. 라고. 야, 그러지 말라고 제발. 아, 진짜 신발에 뭐가 묻었잖아. 주변에 일본인들 어찌나 쳐다보던지. 진짜 제가 그 추임새를 보통 한국 사람들 많이 쓰니까 씨발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계속 쳐다봐가지고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되지. 정도로 한국에서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염숙주의. 어글리 코리안이었지. 그럼 저도 비행기에서 본 책? 이것도 어떻게 우연찮게 갈 때 보고 올 때 마지막을 보게 됐어. 제목은 엘리펀트 헤드고 시라이 도모유키.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수 설정 미스터리를 쓰는 사람이고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또 한 단계 성장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작들도 보면은 뭐 인간의 얼굴은 먹기 힘들다.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야 소개하지 않았나? 소개한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그것도 아마 어제 못 봤어요.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딘가에 소개했나? 그럼 뭐 하여튼 그런 건데 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린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이야. 근데 얘가 이제 뭐 망상증 환자를 이렇게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챕터가 흘러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야. 살인범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챕터가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냐면 자기 가족한테 되게 집착을 해.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랑 아버지를 죽이고 나니까 후회가 돼서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뭐지? 사이코패스인데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 어떤 감각으로 사는데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 여기 도입된 거는 어떤 약물을 얘가 투입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신촌대학교에서 만든 약물이죠. 신촌대학교가 어딨어? 그래서 이거를 맞았는데 맞고 나서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냐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자들이 자기 딸이 이제 그 조금 신분을 가린 채 밴드 활동을 하는데 막 취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잡아다 죽여. 그리고 자기가 아는 아버지가 마술사여서 어느 뭐 별장 같은 데가 있는데 가보니까 남자를 하나 잡아다가 성기를 잘라내고 하는 거야. 뭐야? 뭘 해? 하기는. 색수. 그런 방식으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묘사가 굉장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자기 약점 잡은 또 후배 의사를 이용해서 그 처리를 하게 만들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 약은 우연찮게 뭐였냐면 자기의 비밀을 들키게 된 거야, 가족들한테. 엄청난 비밀을 정말 이건 뭐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들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을 맞았더니 원래 이 약물을 뭐 맞은 사람이 누구는 되게 좋고 누구는 안 좋다더라. 맞았더니 그러니까 뇌에서 뭔가 분화가 일어나서 인격이 나뉜다고 해야 될까? 운이 좋으면 과거로 돌아가고 아니면 아니었는데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되돌릴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분화에 성공한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자기와 다잡지 못해서 완전 망가진 자기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번 더 맞게 돼. 그럼 4개가 되겠죠. 얘네들이 상의를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자기 정신분열이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엘리펀트 헤드가 그런 의미야. 코끼리 급의 어떤 그 커다란 뇌가 있어야지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 넷이 상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주변인들이 죽어. 근데 거기 그 세계에서 죽으면 내 세계에서도 똑같이 죽는 거야. 이게 이제 특수 설정인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서 폭탄이 터져서 죽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터져 죽는 거야. 그런 설정이 도입이 돼서 과연 어떻게 죽이고 누가 죽였는지를 서로를 자기 자신이지만 의심해 가면서 찾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밌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부르는 거야. 2번 다 성공하는 행운아. 이거에 실패해서 뭐 하는 뭐 도망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해서 다 사이코패스니까 그 연쇄 살인범이고 뭐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막 그 자기 성처리 도구로 쓰는 이런 놈이니까 믿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막 볼모로 삼는 거지. 내 세계에서는 아직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나한테 잘못하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어가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악인을 중심으로 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바도 충족을 해주고 굉장히 독특한 진짜 전에 없던 어떤 미스터리를 만들어냈더라고. 빌려봐야 되겠네요.
빌려가요. 근데 전에 빌려갔던 거 반납하고. 네. 되게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 네. 네. 뭐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남의 회사 책이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넌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잖아 하는 마음에 했습니다. 자, 저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할게요.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시즌 3. 네. 뭐 넷플릭스나 왓챠 다 있는 것 같고 이게 투도 안 봤는데. 2기를 시즌 2를 제가 소개한 적이 없어서 간단하게 읊으면 소개한 적 있어요? 없죠. 소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시즌 2는 그 시즌 우리가 1을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은 그 로즈월 백작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그 화장한 애. 걔가 성역이라는 곳에 피신을 해가지고 걔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걔를 찾으러 스바루랑 에밀리아가 이제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마녀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걔 마녀교들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추앙하는 그 마녀들. 걔네들의 세계에 스바루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뭔가 모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1기에 나왔던 그 배경이 있죠. 그 급의 몬스터가 또 나와서 걔랑 싸우는 얘기. 그게 이 시즌이다. 그게 이 시즌이고 새로운 동료를 하나 얻어요. 가필이라고 하는 무투가 같은 애. 수인이에요, 수인. 그래서 아주 힘이 좋은 어떤 수인? 호랑이. 세다. 셀 것 같다. 근데 친구가 되기 전에 몇 번 죽는다. 맞아 죽는다. 그러겠지 뭐. 그 죽으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필인가? 어. 고양이. 가필도? 그럴 수 있겠네. 아무튼 그리고 뭐 상인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애 하나 있는데 걔도 얻게 돼서 걔네들을 동료로 얻어서 이제 3기로 오는 거예요. 걔네는 어떻게 됐어요? 램하고 그 뭐 있었잖아. 걔네는 살았어? 거긴 아예 나오지도 않을 거 거의. 걔네 살리려고 막 했던 거 걔네 아니었나? 그러니까. 기억 잃은 애 있죠. 걔는 계속 기억 잃고 있고. 기억 잃은 애에 대한 단서를 이 시즌 3에서 이제 나와요. 걔를 구할 수 있는 단서를. 근데 아직 안 끝나서 시즌 3가. 지금 그럼 방영 아직 보고 중이죠? 계신 거구나. 이게 시즌 3가 두 번은 나눠서 하더라고요. 1쿨이 8화, 2쿨 8화 해가지고 1쿨은 지금 끝났고 2쿨은 내년 2월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1쿨이 내용이 뭐냐? 그 왕선 후보 아나스타시아 있잖아요. 그 오사카 사투리 같이 쓰는 애. 걔가 약간 사투리 쓰는 애 있어요. 하긴 이거 너무 오래돼서 지금 딱 언급을 하니까 왕선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 왕선 후보. 걔가 이제 초대를 해. 수문 도시라고 해서 약간 베니스 같은데요. 네 개의 수문이 도시를 감싸고 있어서 그 수문이 열면 그냥 수장되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스바루가 이상하다고 뭐 이런 도시가 있냐. 그러게. 뭐 수장되기 위해 원래 만든 도시 반대로 같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여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를 봉인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어. 거기는. 그래서 필요할 경우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였고 어쨌든 거기에 그 마녀교 그 대제주교 이제 그 로마네 콩치 떼스 하는 애 있잖아요. 걔보다 더 센 애들이 네 명이 여기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녀교가 원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걸 찾으러 왔어. 근데 그걸 심지어 스바루 쪽에서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탐욕, 분노, 폭식, 세교 이 네 명의 대제주교가 와가지고 수문을 다 점거를 해. 하나씩 맡아서. 걔 로마네 콩티는 뭐였지? 걔는 나태 아니었나? 맞다. 나태였다. 나태였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 로마네 콩티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애도 나와 여자애. 근데 스바루는 아직도 뭐 특별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 말고? 이기에 그 마술 하나 얻어요. 마법. 그 주위를 암흑으로 만들어서. 맞아. 그게 나오긴 하지. 그 1기에 나왔나? 1기에 나왔어. 뭐였죠? 암흑 만들고 뭐 이런 암흑 마법 쪽이었어. 조금 배웠다. 조금. 그 베아트리스 있잖아요. 그 정령. 걔랑 연습해가지고 마법 조금씩 익히긴 해. 걔가 여기에서도 와요. 그래서 스바루 측에서 그러면 이 강력한 애들은 어떻게 싸우나 했는데 스바루 측 주요 인물은 베아트리스 걔 마법 잘 쓰고 그리고 라이나르트 있죠. 걔 짱세네 검성 모든 걸 무시하는 애. 걔 나오고 비렐름이라고 있잖아요. 그 다른 쪽 왕선 후보 쪽에 집사인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검사였던 애. 백경 잡을 때 활약한 애. 할아버지. 검성의 조부야 이 사람이. 그리고 율리우스라고 스바루 초반에 그 엄청 팼던 애. 알아. 걔 나오고 그리고 가필 여기는 2기에서 합류한 애. 얘네들이 이제 쌈 좀 하는 애들. 결국 스바루는 부리는 거구나. 그렇지. 스바루는 이제 작전 짜는 애지. 그래서 얘네들이랑 이제 싸우는 건데 초반에 엄청 발리거든 얘네가. 스바루랑 얘네들 다 발려가지고 막 어떻게 싸우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씩 맡아서 반격하는 게 다음 2쿨이다. 1쿨의 마지막은 반격하자. 거기까지가 끝이야. 얘네가 회의를 해서 그럼 하나씩 맡아서 너는 어디 치고 너는 어디 치고 이렇게 작전을 짜서 출발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2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20 몇 화잖아요. 이게 그것도 2쿨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근데 더 재밌었던 게 쌈 좀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투씬이 많아서 되게 볼거리가 많더라고. 그런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스바루 측에 요 캐릭터들이 있잖아. 뭐 비렐름, 뭐 율리우스, 이런 가필 심지어 얘네들의 과거사 같은 게 나와서 얘네들이 왜 뭐 이러고 있나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리제로가 뭐 요즘에 뽑아도 뭐 라이트 노벨 뭐 그쪽에서 순위에 빠지지가 않더라고 아직도. 굉장히 인기작이라. 시즌 2도 근데 저 이제 재밌게 봤어요. 라이트 노벨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청소년 유치하지. 대상으로 예. 이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는 싶네요. 꽤 얘기하니까 저는 전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분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맨날 것도 계속 들어보면 따라했잖아. 데스 하면서. 저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 있는 하이제킹 봤는데요. 2024년 6월에 개봉을 했었고 이게 뭐냐면 1971년에 발생한 대한항공기 납북 미수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사실 다 알잖아요. 결국 미수 사건이니까 못 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못 가게 됐고 어떻게 됐나 이걸 그리는 건데 하정우 씨가 부기장이고 성동일 씨가 기장, 그 빌런으로 여진구 씨가 나옵니다. 그 여진구 씨는 여기서 처음으로 악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해요. 연기 잘하는 것 같던데 요즘. 네, 여기서 되게 잘했고 전반적인 이야기 구조는 실화 바탕이라 되게 무난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언제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고 막 이런 긴장감을 되게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꼬꼬문가 어딘가 본 것 같아. 나왔겠죠. 아, 나왔었나? 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까먹었으니까. 꼬꼬무에서 이런 사건 되게 많이 달았어. 네. 그 일본에서 또 이제 납북하려고 그 비행기 끌고 가다가 이제 평양인 척 저기 기포에다 세우고 맞아, 이런 맞아. 사건 있죠. 뭐 그런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서 또 다뤄주기도 해서 여기서도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진구가 무조건 북한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일부러 안 넘어간 척 하려다가 이제 여진구 속이려고 했는데 태극기 걸려 있는 게 걸려가지고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나 그거 어디서 봤다. 뭐요? 출발 비디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아예 거기서 보여준 것 같아. 너희 죽는다 막 이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진구도 사실은 되게 피해자인데 그때 당시에 시대상에 조금만 뭐 잘못하면 빨갱이로 오인돼가지고 그렇지. 막 사람 패고 막 그러던 시대였잖아요. 빨갱이로 오인이 아니라 빨갱이로 치부해서 네,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지 뭐. 그 여진구도 거기서 그냥 자긴 빨갱이도 아닌데 깜빵 갔다 오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 그냥 돌아가셔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증오로 안타까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네.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래서 나 라떼는. 어차피 여기서는 이러고 대접도 못 받고 사는데 가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하면서 그러네. 이제 납북하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사건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비행기가 우리는 지금 되게 엄격하잖아요. 뭐 담배도 당연히 피면 안 되고 뭐 라이터도 갖고 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선은 그 좌석이 선착순이야.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열면 달리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거야. 그리고 사실 옛날에 비행기 탈 수 있으면 좀 그 하이 클래스 아닌가? 근데도 그 처음은 그렇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달리기 엄청 빨리 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거든요. 뭐 그런 빨라야 것도 돼. 나오고. 그리고 그 왜 관광버스 옛날에 잿더리 있었듯이 비행기 안에도 그 잿더리가 있어요. 라이터도 있겠네. 다 흡연할 수 있고 그리고 막 닭 같은 거 갖고 타도 되냐? 닭은 왜 들고 타는 거야? 들고 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예전에 이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재미가 좀 있었어요. 야만의 시대였지. 근데 이제 이거 야만이라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근데 맨 마지막에 미개한 시대였나? 네, 근데 맨 마지막에 결국은 심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러네. 네. 아니 소재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출비에서 한번 소개한 거 봤는데 볼까 근데 말까 꼬꼬무를 생각했거든. 보셨으면 뭔 얘긴지를 다 아실 것 같아서. 나는 별로 안 땡겼어.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의 그 저는 사실 모르고 봤기 때문에 재미도 있기는 했어요. 출비가 소개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긴 하더라고 보니까. 에일리언 로뮬러스 디즈니 플러스 올라와서 봤는데 네. 저 에일리언 시리즈를 다 봤고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하지만 이거를 안 본 거는 이제 극장을 가기 꺼려하는 뭐 요즘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돼서 어쨌든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괜찮던데?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왜 좋았다라는 느낌을 더 크게 받았냐면은 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시점이 영화에서 다루고 시점이 그 1편 바로 이후의 시점을 다루더라고. 그래서 이게 주인공 일행들이 그 어떤 위에 발견된 그 회사 이름 뭐 있잖아. 있어. 그 기지를 털어서 응. 뭐 타고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가자 이러고 갔어. 근데 올라가 보니까 그 1편에서 시고니 위버가 탈출한 그 우주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미 거기서도 계속 언급을 해줘서 상기를 시켜줘. 여기 몇 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탈출을 했고 그 마지막 그 제노모프라고 하는 걔는 우주 밖으로 떠내려가서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근데 그동안 뭘 했냐면 얘를 잡아온 거야. 떠내려간 걔를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막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이제 인간은 너무 우주에 취약하다. 우주의 식민지를 막 만들어 사는 그런 세계인데 너무 약하다. 거기 애들도 다른 데로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일조량이 제로에 가깝고 태양이 없으니까 그럼 살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질병이 막 시기마다 계속 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그 과학자들이 그 우주선에서 어떻게 해결했냐 이제 그 제노모프의 어떤 그런 유전자나 이런 걸 해서 개발을 한 거지. 더 강력하게.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추진이 되면서 그 거기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떠돌아다녔겠어.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1편하고 2편과도 연결이 되는 게 그 1편 본 지 오래됐지만 2편에서 사용한 그 총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총을 활용해서 그 많은 애들을 또 손쉽게 처리하는 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죽여도 되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되게 잘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스가 등장을 하는 게 굉장했다. 최종 보스가 또 있어. 퀸 에일리언 같은 거. 그렇죠. 이제 퀸 에일리언과는 다른 존재인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데 다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는 아마 꽁꽁 숨기고 있다가 딱 펼쳐놨는데 굉장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들이 나름대로 약간 오마주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오마주가 많은데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거를 잘 조합을 했어요. 이제 뭐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처음부터 얘네들이 간데 시간 제한이 있지. 소행성과 이 궤도상 충돌하는 게 뭐 몇 시간 걸리는데 나중에 땡겨지기도 하고 뭐가 또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재밌는 거야. 이제 체온과 이 공기 온도가 똑같으면 우리를 못 본다. 열로 판진을 하니까. 근데 땀 흘리는 건 별개잖아. 갑자기 긴장하고 이러니까 손에 땀나게 막 쫓아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담아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 특히나 우리가 프로메테우스랑 커버넌트 그런 편에서 보면은 인간과 그 막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얘네가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그 에일리언 4 같은 거 보면 얘네를 연구를 해가지고 먼 미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거를 정확히 이제 반영을 해서 1편 이후의 세계를 구성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꽤 재미있게 작용을 합니다. 재미있겠네. 왜냐면은 약간 이게 그래도 기존에 그 에일리언 1, 2, 3 그런 시리즈 분위기가 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로뮬루스는. 그렇죠. 저는 사실 그쪽 느낌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프로메테우스라도 이쪽은 너무 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원을 찾았잖아요. 사실 프로메테우스 나왔을 때 초반에는 제 기억에 에일리언 시리즈란 얘기 안 했어. 나중에 가보니까 와 이거 에일리언 얘기를 한 거였네. 그렇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도 담아내면서 1편과 또 연결된 뭐 그런 것도 담아내서 꽤 각본에 공을 들였고 뭐 비주얼적으로는 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방식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나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구간으로 넘어갈 때 딱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잘 포착하고 집중을 잘했다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싸우고 이런 거 좀 대항을 하는 게 좀 좋아서 저는 에일리언 2편을 가끔씩 또 보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나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 나 1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리들리 스콧이 만든 1편이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는 게 훌륭하지. SBS 개국할 때 했었어. 그러면 SBS 없었으면 영화 어떻게 봤니? SBS 굉장히 파격적이다. 아니 왜냐면 이게 79년도에 개봉한 거니까 예, 되게 옛날 거를 갖다 해준 거긴 한데 사실 개국할 때면 SBS 개국할 때 이거 해줬고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중요 포인트는 그거잖아. 이 중에 사이보그가 있다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 1편에서 근데 모든 시리즈를 거치면서 이제 그게 약간 선역이 되기도 하고 악역이 되기도 하고 2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초반부터 나와 주인공의 이제 자기는 동생이라 하는데 흑인으로 나오고 약간 그 고장나서 좀 멍청한 스타일로 나오는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가 나와. 근데 우주선을 가니까 뭔가 칩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더니 애가 바뀌고 막 이런 스타일로. 재밌네. 근데 얘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1편에서 그 하얀 피를 흘리면서 가장을 했을 때 그 걔가 나와서 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다수를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희생시키려는 어떤 그런 입장에 취하기도 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굉장히 재밌게
재밌겠네. 만들었습니다. 박진감도 넘치고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디즈니 플러스 에이리언 1, 2, 3, 4 다 올라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2를 본 것 같아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나 이런 것도 다 봤어. 나도 본 것 같아요. 저도 원은 봤어요. 나도 프레데터도 좋아하기 때문에 에일리언이 나오는 거면 웬만하면 좀 찾아서 본 것 같긴 근데 하네. 저는 사실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되긴 했어 나도. 그 임신하고 그런 게 3편이에요? 3편에서 네, 그치. 그게 안쪽이잖아. 자살하는 거죠? 나중에. 근데 그래가 4편에서 갑자기 복제돼가지고 그거죠? 맞아요. 잘 알고 있네. 다 봤네? 아유 거기도 교도소에 흘러갔는데 에일리언 얘는 안 죽이잖아. 왜냐면 안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막 다니는데. 왜 침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해? 왜 나 안 죽이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임신. 동족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산성 피기 때문에 얘를 총으로 쏘면은 이게 최하층이기 때문에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여기 이제 중력기가 작동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해. 그럼 이때 중력기를 작동을 안 시켜버려. 그러면은 쏴도 피가 공중에 뜬단 말이지.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머리를 것도- 굴리네. 이때 재밌는 시컷을 많이 만들었다니까. 자, 에일리언 로물러스 그냥 뭐 좀 털긴 했는데 뭐 재미는 오락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년의 그 에일리언 2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좋네. 자, 오늘 얘기해 본 거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그리고 트위스터스, 그리고 특수 설정 미스터리 소설 엘리펀트 헤드, 네. 애니메이션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시즌 3, 네. 영화 하이제킹, 에일리언 로물루스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네. 재밌는 거 많이 보이네요. 그러게요. 자, 이제 닭강정이 왔기 때문에 뭔 소리야? 여기까지 네. 하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설문은 뭐 다들 하셨겠죠? 그렇겠지? 네. 막 우리 울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이틀 2번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어. 맨날 그런 거 마지막 방송. 자, 다음 책 나올 때까지는 하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호 돌파 에이블렛!